안녕하세요. 하늘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예, 하늘은혜 오빠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빠가 얼마 전에 대만 3주 여행을 하고 탁 돌아오셔서 완전 좋았어. 네, 사실 제가 요즘 여자 혼자 하는 그 해외여행으로 대만을 되게 추천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방금 돌아왔길래 오빠랑 대만 얘기 해보고 싶어서 대만 여행 얘기하자고 또 이렇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하늘은혜님 대만 다녀오신 게 언제였죠? 저는 2023년 2023년 11월 달. 네, 그때 3주 갔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좋았는지 우리 각자 대만 여행이 좋은 점 3가지를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케이. 우리 저는 하늘은혜. 제일 먼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게 아무래도 여자가 혼자 가는 데다 보면 음. 숙소를 많이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제일 좋게는 저렴한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가 부담이 되게 없었고 숙소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많은 호스텔을 다녀봤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인 호스텔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런 가격에 정말 호텔급으로 깨끗하고 뭐 건물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게 딱 타이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구로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요, 대만이. 그래서 저는 가성비 최고의 숙소를 꼽을 수 있는 대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계부 쓰는 남자입니다. 저는 2020년에 명퇴한 이후로 퇴직한 이후로 저는 매년 가계부를 쓰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저 회사 다닐 때는 가계부 안 썼어요. 쓸 필요가 없지. 아무리 많이 써도 다음 달에는 월급이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고정 수입이 사라진 시점에서는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버는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쓰다가, 자,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뭐냐? 결산을 위해서예요. 주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지출이 많았네. 그럼 다음 주는 짠돌이 모드로 가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멀리 놀러 다니지 않고 그냥 서울 둘레길 걷고 한강 자전거 타기 하고 이러다가 흑자폭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월말 결산을 했는데 흑자폭이 좀 많네? 아니면 연간 결산을 했는데 한 수백만 원의 어떤 흑자가 나.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야지. 어디로 갈까? 약간 이런 그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대만 3주간 여행 갔다 와서 가계부를 썼거든요. 네. 결산을 했거든요. 네. 20일간 여행하고 왔는데 20일간 여행 경비가 총 얼마가 들었을까요? 250만 원? 250만 원. 167만 원 들었습니다. 사실 저 3주 음. 대만 여행에 비행기값 포함해서 저 180만 원 썼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참고로 보너스 항공권,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으로 갔기 때문에 항공권 빼고 167만 원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거의 하루에 한 7만 원꼴로, 그러니까 숙박, 식사, 그리고 놀러 다니는 모든 비용 합해서 하루에 7만 원꼴인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첫 번째로 이제 대만 여행의 매력은 저는 가성비거든요. 특히 숙소 가성비. 타이베이가 3박에 제가 1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 3박 하는데, 저는 항상 도시마다 3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3박 2일을 해야 이틀을 온전히 그 도시에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마지막에는 내가 3박을 했는데 7만 5천 원인 거예요. 그 타이난에서. 왜 이런가 봤더니 1박에 2만 5천 원인 거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자, 보통은 우리가요, 어디 가서, 숙박이 2만 5천 원이잖아요. 도미토리예요. 8인실, 12인실. 제가 작년에 오키나와, 도미토리에서 자고 나서, 그다음부터 도미토리는 이제 안 자. 왜냐면, 밤에 누가 코를 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50 넘어가면 수면의 진심입니다. 네. 밤잠 설치는 거 난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근데 싱글룸 가격이 25,000원.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게다가 하필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스리랑카를 갔다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스리랑카가 대만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인데 스리랑카가 1박에 5만 원씩 하고 그랬는데. 네, 또 숙소 질이 또 떨어졌죠. 숙소 질은 떨어지면서 가격은 비싸고 우리는 좀 스리랑카의 빈정을 많이 상했어. 그지? 그래서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대만 여행이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 네. 놀라운 가성비입니다. 두 번째, 음식이요. 음식. 저는 정말, 버블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버블티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코코라고 있는데 한 잔에 8,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제가 런던에 가서도 런던은 10,000원이 넘어갔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어. 근데 타이페이에서 코코가 있는데 한 잔에 2,000원인 거예요. 저 1 버블티하고 다녔어요. 혹시 코코가 원래 타이완에서 시작한 브랜드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그쵸. 네. 자, 이거 마치 둘이 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은 두 번째가 맛있는 음식. 근데 이것도 역시나 가성비가 가성비. 뛰어난 식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이완이 사실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야시장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저는 그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는 그 아예 야시장에 있는 숙소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숙소 저녁에 문 열고 나가면 앞에 쫙 이렇게 좌판대가 있는데, 여러분 타이완이 되게 재밌는 건요. 한국은 대기업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재벌 기업들 있잖아요. 타이완은 중소기업의 나라예요. 그래서 TSMC, 여기는 그냥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말 그대로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뭐 자이언트 같은 자전거 회사, 그러니까 다 그냥 한 품목만 다루거든요.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인데, 재밌는 게 식음료 업계에서도 타이완에 이런 그 강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딘타이펑이라든지 공차 이런 기업들이 시작이 야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시장에 그 갑판대 하나 놓고 시작했다가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이게 성장을 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되고 나중에 국제적인 세계적인 지점을 내는 이런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뭐냐면 시작이 야시장이라는 거 뭐냐면, 야시장은 생각해봐요. 건물 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 저렴한 음식들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가성비로 경쟁을 하는데, 저녁에 사실은 그 고기국수 니로우면 우육면 막 5,000원 6,000원이면 너무 맛있고, 맞아요. 역시나 스리랑카 비싼데 아니, 맛은 보죠. 우리 이제 스리랑카 얘기 그만하자. 그래, 스리랑카는 우리 잊어야 돼. 스리랑카는 잊어야 돼. 근데 굳이 스리랑카 아니더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 봐서도 대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야시장 문화. 그래서 맛있으면서도 대중적인 어떤 그런 메뉴들이 많고, 그리고 야시장이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가서 메뉴를 받았는데, 어라? 내가 읽을 수가 없어. 되게 멘붕인데, 야시장은요, 뭘 팔고 뭘 만드는지를 조리 과정을 옆에서 보고, 아, 이거구나. 나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여행하기에는 참 좋은 나라가 대만이다. 두 번째 매력. 자, 세 번째 매력은 뭐예요? 저는 가까운 거리 내지는 그 나라 사이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타이완이 저는 제가 3주 동안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느꼈던 게, 타이페이랑 또 밑에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 헌팅 그쵸. 다르고, 그쵸. 하련 쪽에서는 맞아요. 또, 그 타이거 루거 그 협곡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얼굴을 보여줘서, 저는 사실 타이완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이유가 가성비도 있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가 안 통해. 영어도 안 통하지만 내가 중국어를 모르지만 앱을 꺼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다들 대만 사람들 기다려주고.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다들 감동받고 와요. 맞아요. 너무 착해서 그거를 기다려주고, 내지는 내가 그게 없으면 자기들이 앱 꺼내가지고 먼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첫 여행지로도 저는 굉장히 부담 없이 가서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곳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도 또 추천드리고 싶지만, 저는 가족여행, 특히 노부모님 모시고 가기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새 가족여행들 많이 가시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아니면은 제가 대만에서 그 대학생 20대 딸과 50대 모녀 여행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렇게 다니기에도 참 부담이 없고. 저는 방금 이제 우리 하늘이님이 첫 해외 여행으로 대만 권했잖아요. 저 이거 너무 완전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가깝고 안전하고 그리고 가성비도 있고. 맞아. 근데 저는 첫 여행지로도 대만이지만 저는 마지막 여행지가 대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이가 80, 90에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 왜 그러냐면
내가 8, 90에 유럽을 가겠어요. 남미를 가겠어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안 돼, 가면요. 안 돼, 안 돼.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뉴욕 여행을 가봤잖아. 75세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뉴욕을 가봤는데 아버지가 그때 정말로 비행기 안에서 허리 아파서 너무 고생하셨단 말이야. 근데 대만은 가깝죠. 2시간 거리고. 그리고 왜 저는 대만이 마지막 여행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8, 90이 넘어가면요. 겨울에는요.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진짜 좋아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겨울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질 때 왜 어르신들 많이 이렇게 막 왜 그러냐면 그럼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추울 때는 따뜻한 나라에서. 근데 대만이 그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이 80, 90에 대만에서 겨울을 날려면요. 나이 4, 50에 거기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8, 90에 거기 처음 가면 힘들어. 아니, 갈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내가 대만을 좀 다녀보고 익숙해지잖아요. 아, 여기 야시장 가면 뭐가 맛있어. 니로우면, 우육면을 시켜야 돼. 뭐 이런 게 알고 나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여행지로도 좋지만 마지막 여행지로도 좋은 곳이 대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약간 번외인데 또 대만이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가기 전에 상견니 뭐 그치. 드라마 보고 그 나면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맞아, 뭐 이런 맞아,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폭 빠져서 타이난에 갔을 때 저는 상견니 투어를 했었거든요. 저 혼자 막 그 촬영지 찾아다니면서 막 그 OST 노래 불러가면서 막 니네 어딘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오시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팬심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도 대만이기 때문에 대만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동생이 오빠 이번에 대만 갔다 와서 어땠어? 같이 그 얘기 좀 해봐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3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3주간 여행을 하고 와서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만에 뭐 3주씩이나 볼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만에 가면 어떻게 가냐면 타이베이에 가서 용산사 보고 뭐 이렇게 리우허 야시장 보고 그리고 스펀 가서 이거 풍등 한번 날리고 뭐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이게 다 아니야 끝? 자, 그거는 패키지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타이베이에 가서 꼭 해야 될 5가지 뭐 요거만 하고 오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은 매년 아니면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겨울에 대만을 가는데 3주간 가는데 저 이번에 갔다 와서 3주간 풀코스로 돌고 난 다음에 이상적인 루트, 내 나름의 루트를 짰어요. 저도 그거 생겼어요. 그래. 각자 그 루트를 비교를 해보자. 먼저 하시죠. 나 먼저 할까? 자, 저는 다음에 가면은 타이베이는 이제 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이베이에 들어가면 타이베이, 스펀, 지우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항상 다 가면 패키지 여행자들이 너무 많아. 바글바글해. 죄송하지만 물론 처음 가면은 거기부터 찍어야 돼요. 나 대만 갔다 왔어.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서 너 지우펀 갔어? 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 거기를 가셔야 돼요. 근데 다만 대만을 한 2번, 3번째 다니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까오슝에 직항이 있어요. 자, 대만이 길쭉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타이베이, 베이가 북이에요. 그리고 타이중이 있고 태중, 그리고 타이난이 있고 그 밑에 까오슝이 있거든요. 자, 저는 까오슝에 직항이 있어요. 서울에서부터 가는 까오슝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3주 여행 플랜 제가 짜드릴게요. 첫 번째는 까오슝에 가서 내리자마자 타이난으로 가세요. 까오슝에서 타이난까지는 고속철도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타이난이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예요. 맞아요. 여기가 고도고,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 타이완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되게 역사적인, 맞아요. 심지어 그 포르투갈,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그 성체라든지 요새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가서 유럽의 어떤 그 유적을 타이완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타이난에서 일주일을 계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그 대만의 어쩌면 좀 아픈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를 쭉 보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내려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제일 남단 컨띵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컨띵을 대만의 제주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돼요. 맞아요. 가보면은 제주도하고 너무 비슷한 맞아요. 게 느낌이 완전 고카트 제주도. 라이드장 있고 그리고 막 그 스노클링 하는 막 그런 거 있고 해변에 해수욕장 막 달달 있고 제주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자, 역사 체험을 하는 동안 우리가 막 걸어 다니고 돌아다니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제 컨팅해서 푹 쉬는 거죠. 그래서 그냥 휴양하고 자전거 타고 해안 자전거 도로 잘 돼 있어요. 대만이 너무 매력적인 게 자전거 타기가 너무 잘 돼 있고 길이 잘 나 있거든요. 하다가 자 마지막 일주일은 까오슝에서 자 제가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비행기를 타는 그곳의 도시에 최소한 며칠 먼저 도착을 합니다. 절대로 놀 만큼 다 놀고 비행기 타기 전날 가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 혹시라도 뭐가 비행기 이게 안 맞아서 다음날 공항을 내가 늦게 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은 까오슝에서 보내는데 까오슝이 사실 되게 매력적인 도시인 게 대만의 제2의 도시예요. 부산이에요. 대만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서울과 다른 도시들의 격차가 좀 크잖아요. 대만은 안 그래요. 네. 대만은 타이베이, 타이중, 까오슝 다 인구수가 큰 차이가 없고 네. 도시가 다 크게 잘 발달돼 있어서 도시가 잘 발달돼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야시장이라든지 네. 볼거리도 많고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제 타이베이를 빼고 타이난 컨팅, 까오슝 이 세 개 도시에서 일주일씩 3주를 지내시라고 하냐면 요 세 개 도시가 숙박비가 제일 싸요. 그게 왜 그런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다 남쪽에 있잖아요. 대만은요. 타이베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타이베이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하고 가까워요. 타이베이는 북쪽이니까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에 공장이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요. 자, 이런 나라들에서 중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돈을 버는데 그거를 중국에 다시 재투자해요. 공장 늘리고 막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수익이 나면 뭘 하냐면 와서 타이베이에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래서 타이베이에 부동산 값이 엄청 올랐어. 숙박비가 나중에 타이베이는 좀 과하게 약간 그 안에서는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이난은 이를테면 경주인 거예요. 그리고 부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숙박비가 싸고 물가도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역사적인 어떤 유적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도시에서 각각 일주일씩 3주간의 여행을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한 도시에서 일주일씩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겨울나기예요. 그러니까 막 짐 들고 도시마다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여행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내가 그러니까 왜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대만 3주 살이를 하는 게 앞으로 저의 목표가 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에 권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직장인 분들은 한 뭐 4박 5일, 3박 4일밖에 없다. 이러면은 타이난 하루, 까오슝 하루, 컨팅 하루. 너무 힘든데. 조금 힘들긴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저도 그 코스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타이난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경주기도 하지만 전주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망고 빙수가 제일 맛있는 본점이 또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카페들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컨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좋지만 거기 저는 스쿠터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주도 같았어요. 스쿠터 타고 다니고 맞아. 그 다음에 거기서 와 스노클링을 하는데 진짜 가이드분이 잘해주셨는데 스노클링이 3시간인가 하는데 16,000원 줬었거든요. 완전 싸다. 네, 거기 진짜 싸요. 그래서 그 코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갔다라는 건 뭐냐면 교통량이 적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한번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베이서부터 해서 타이중, 타이난 그리고 이제 까오슝까지 오고 그 밑에 컨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산업도로라든지 뭐 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까지는 서로 막 하는데 그리고 타이완의 또 매력 중 하나는 기차 여행하기 너무 좋아요. 고속철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기차에서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액기뱅 같아. 근데요. 도시락들도 다 저렴해요. 막 5,000원, 6,000원이고요. 컨팅 가는 길에. 우리 대만 관광청에서 뭐 이렇게 협찬 받고 한다.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전혀 그런 없습니다. 아셈 없이 그냥 하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다는 것도 참 좋은데 맞아요. 대만이 옆에 있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쪽 코스도 좋아하지만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사실 화련 쪽이거든요. 타이루거. 네, 타이루거가 저는 타이루거에서 되게 그 대만 사람들도 가기 힘들다라는 그 올드 주르 옛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주르 옛길을 퍼밋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제가 운 좋게 퍼밋을 받아서 제가 거기로 올라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정말 대만의 그 타이거루거 협곡은 와 진짜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글로 가면 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컨딩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저는 그 중간에서 그 치산이라는 데서 자전거 타고 정말 돌아다니는데 거기가 옛날에 금성모가 그 아시아나 항공 광고 찍은 데 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너무 좋았었고요. 아무튼 너무나도 숨은 매력이 많은 나라가 타이완인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안 들어가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가서 3주간 여행하면서 나름의 발견은 뭐냐면 타이완의 그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거든요. 유바이크라고 하는 공공 자전거가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보증금을 걸어 놓고 들어가면 가는데 30분에 500원, 1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장소까지는 그냥 전철, MRT라고 하는 거기 전철이 또 잘 돼 있어서 전철 타고 가서 그다음에 호숫가를 돌 때는 자전거 빌려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되어 있고 배려가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정말 이번에 가보고는 대만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게 사실 원래 이게 앞에는 그래서 대만 추천 비추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비추라는 말 할 수가 없어. 너무 지금 다 이미 다 들통이 나버렸어. 우리의 속내가. 그래서 대만 저는 추천입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여정 혼자 여행으로도 그치. 정말 왜냐하면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였고 굉장히 국민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가 이제 자식은 다 컸는데 암에 걸렸었던 거예요. 아이고. 암에 걸려서 지금 극복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내 인생은 뭔가. 그렇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키우고 정말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암까지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자신의 그걸 찾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가 왜 내 생각이 났어? 그랬더니 나 여행하고 싶어. 너랑 여행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를 찾기 위한 여행으로 저는 50대 여자분들께 첫 해외여행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무서우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럼 뭐 멀리 가려 그러면 언어가 많이 걸리는데 사실 대만은 영어 못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앱 꺼내서 하시면 되고 그걸 기다려주시는 분들이고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긴 여행을 가다 보면 또 이 굉장히 그 홈식이라고 그러죠. 예, 그 집에 가고 싶은 향수병이 오는데 그럼 집에 가면 돼요. 왜냐면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안전한 여러 방촉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추천을 하자면 여러분이 타이난에 가면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치아이라는 도시에 고궁박물관 남부 분원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도 꼭 가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타이완의 고궁박물관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한번 보시면 그 청나라의 걸륭제가 모은 100만 점의 이 보물들 가운데 69만 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 뒷사연을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는데, 그 중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같이 오가면서 그걸 하는데, 자, 우리가 세계 4대 박물관 그러면은 그 영국의 대영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을 얘기를 하고 네 번째가 이제 대만의 고궁 박물관인데 앞에 이 세 군데에 가서 우리가 보는 거는 서양의 유물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면 동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청나라가 그 조공무역의 사실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국 어떤 그 우리 과거에 이 선조들이 쓰던 그런 어떤 유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그런 점에서도 대만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저는 고궁박물관이라고 생각하고요. 타이베이에 가면 당연히 고궁박물관 가시지만 남부 분원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도 한번 진짜 완전 대만 관광청 우리 이거 진짜 연락해봐야겠다. 아니 뭐 우리는 사심 없이 방송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대만이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언젠가 한 번은 대만에서 우리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대만을 강추드리면서 모든 여러분들의 여행 인생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